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오늘은 학원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부터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집에서 혼자 하는 게 개념 기본서를 풀 때는 괜찮은데 심화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면은 막히는 문제들을 혼자 풀면은 이게 그 문제를 100%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배워보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거든요. 더 정확히는 엄마랑은 이제 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실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학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막상 아이가 다니려고 하니까 이게 제 맘대로 그냥 여기 다녀라 저기 다녀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기준으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실제로 아이한테 맞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학원을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아이가 좋다는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랑 최종적으로 학원을 고르게 되면서 여긴 좀 아니다. 이런 곳은 피해야 되겠다. 혹은 이런 곳은 정말 괜찮다 했던 나름의 기준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우선 학원을 다니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수학을 혼자서 집에서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원을 꼭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왜 꼭 지금 학원에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이랑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저냥 되는 대로 다닐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학원에 다니는 목적은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힌트를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학원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처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수학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수학을 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거는 지금까지 나갔던 대로 선행은 계속 혼자 나가는데 대신에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혼자 배운 게 맞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혼자 배우다가 놓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자고 결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목적에 맞게 학원을 골라야 되는데 다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동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이가 어떻게 느꼈는지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자유롭게 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는 학생 수가 적어야겠다. 6명 이상만 되어도 그냥 일방적인 강의 형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최대한 학생 수가 적은 곳으로 가서 준과외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학원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고요. 동네 학원 중에서 소규모로 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원 분위기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랑 학원 투어를 다닐 당시에 여러 군데의 학원을 둘러봤는데요. 근데 학원에 딱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면 공부를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무 아이들이 경쟁적이어서 좀 적막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수학을 배울 때 너무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지금까지 혼공을 하던 아이니까 적당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평상시에 궁금해하는 어려운 부분을 금방 캐치하고 힌트나 실마리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이가 풀었던 심화 문제집을 직접 들고 가서 선생님께 틀린 문제를 좀 보여드렸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시고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게 또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은 보통은 학원 진도에 아이를 끼워 맞춰야 하다 보니까는 그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과외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동네 학원은 대형 학원 같지 않게 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 같은 학년, 같은 진도에 있는 아이들로만 구성을 해서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웬만하면 또래 애들이랑 하려고 하지 다른 학년 아이들이랑은 같이 공부하는 걸 꺼린다는 이유로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현재 진도가 맞는 반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나간 걸로 치자면은 솔직히 엄마 욕심으로는 그냥 선행 진도에 맞게 2학년 수학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선행 진도와는 상관없이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본 결과 정말 상당히 부족했었던 1학년 심화부터 학원에서 복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5개월 정도 학원에 잘 다니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자기가 나가던 그대로 선행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다니는 그 수학 학원에서는 다시 개념을 배웠던 거를 다시 짚고 나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개념에 더 심화된 개념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습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숙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 할 때 가서 그런지 정말 학원을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학원을 다니면서 겪은 그 시행착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학원을 처음 고르거나 아니면은 이맘때쯤 새로운 학원으로 옮겨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